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공식 수사 착수했습니다. 문건 관련해서 송영무 장관과 국방부의 해명이 다소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먼저 지난 10일 국방부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저 당시 그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감사관실에. 그래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겁니다. 외부에 누군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뭐 개인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 공직자십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10일 브리핑에서는 국방부가 분명히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이 전문가에게 문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15일에는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입장이 좀 많이 번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건이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기무사에서 보고한 시점이 지난 3월 16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왜 송 장관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사실 그 당시에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위법성 여부를 좀 따져보는 법리 검토를 했고 법리 검토 결과 별 문제가 없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왔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법리 검토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봤더니 3월 16일 날 보고를 받고 3월 18일 날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폐회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송영무 장관이 최재형 당시 이제 감사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 문건의 내용을 대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견을 이제 거기서 들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문건을 보여줬다든지 그리고 이걸 뭐 어떤 기구를 통해서 정식으로 검토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폐회식에서 만나서 이렇게 물어본 그것을 이제 법리 검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감사원에서 15일 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냥 이 문건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문건을 확인하거나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론적인 이 얘기를 답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이제 국방부에서도 해명 자료를 내고 법리 검토를 공식적으로 받았다는 부분을 좀 부인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송 장관의 어떤 그 답변, 국방부의 답변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회색 지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무슨 내용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공식적인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한번 그냥 쓱 한번 물어봤다 뭐 이거를 회색 지대로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자 오늘부터 이제 특별수사단 이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현역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3월 달에 기무사가 보고를 했는데 그게 과연 청와대에게 보고됐느냐 여부도 좀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해명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 검토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감사원장에게 어떤 정식 절차를 거치거나 문서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구두로 물어봤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냥 쓱. 이거는 그 문건의 내용이 다 이제 밝혀진 상황인데 그 문건의 내용 이른바 기무사가 위수령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그 문건의 내용이 국방부 장관이 볼 때 그렇게 정도밖에 안 보였는지는 분명히 의문이 갑니다. 물론 이제 국방부 장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 자체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손치더라도요. 그렇게 구두로 물어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말씀처럼 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뭔가 회색지대가 있는 것 같다라든지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이 이쯤 되고 나면은 최소한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도 왜 이렇게 판단했느냐에 대한 뭐 조사가 될지 그것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가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한민국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 물론 불가피하고 그 당시에 그 조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 역시 저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는 문재인 문건의 위법성을 가리는 수사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문건이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관되어 왔다가 어떻게 누구한테까지 어떤 형식으로 언제 보고됐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송영무 장관이 외부의 그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거예요. 네. 그게 외부 기관에 공식적으로 법률 검토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국방부의 기존의 해명이 잘못됐던 거죠. 그런데 그와 별도로 청와대가 언제 이 문건의 존재를 알았느냐, 예. 그리고 청와대가 이 문건의 내용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회색 지대다, 칼로 뭐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여전히 의혹 속에 있고 그리고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넉 달 전에 그 국방부 장관이 별거 아니라고 접었던 문건이 넉 달 후에 대통령이 외국에 있는 상태에서 긴급 지시로 특별수사단을 발족해서 수사하게끔 된 이 마장은 완전히 상황이 변한 거 아닙니까? 장관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설명과 조사, 이것은 어쨌든 필요합니다. 이것은 문건의 위법성 여부가 별도로 예. 엄정하게 좀 조사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뭐 한 달 동안 특별수사단 어떤 내용을 파헤쳐낼 수 있을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당이요, 비대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계파 갈등 정말 점입 가경입니다. 오늘 의총 앞두고 있지만 지난번 의총 뭐 성과 없이 난장판 됐었고요. 뭐 이런저런 뭐 누드 사진 얘기도 나왔었고요. 뭐 그런데 자, 우선 김성태 권한대행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더 이상 국민들께 싸우는 모습 보이기 민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고만장해하는 그 모습들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16일 의총에서 어제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더라도 17일 날 정부기에 그 사안이 올라가는 건 똑같은 거죠? 자유한국당은 핵심 비대위로 가는 길은 이제 중단 없이 계속 갈 것입니다. 그 약속은 맨 처음 의총, 5번 의총을 겪어오면서 끊임없이 약속하는 사항들입니다. 이제 와서 비대위 출범을 뒤덮으려는 그 작태에 대해서는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기고만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한국당 내용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습인데, 자,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김병준 교수를 향해서 비판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뭐 특정 의원들한테 좀 부탁을 한 것 같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매체가 그런 의혹을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김진태 의원에게 김병준 교수를 좀 비판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인 1일 날 김 의원이 자신의 SNS에 비대위원장의 노무현의 사랑까지 이제는 거론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김 교수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또 사실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배경에는 이제 안상수 준비위원장과 이 비대위원장 후보 중에 한 명인 이제 박찬종 변호사와의 어떤 친분 관계 이런 것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95년에 서울시장 출마를 했을 때 안 의원이 가까이서 돕는 등 남다른 관계로 두 사람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안 위원장은 그게 아니고 그날 통화를 하다가 김진태 의원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SNS에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좀 해명을 하고 있고요. 김진태 의원은 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안상수 의원이나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사실 김진태 의원이 우호적이지가 않은데 진짜 이런 부탁을 했을까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최종 후보 5명 가운데 이용구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선출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또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계획대로라면 지난 12일 날 의총에서 사실 의원들 뜻을 모아서 그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의 윤곽을 어느 정도 좀 내오겠다, 이게 원래의 계획이었는데, 그렇죠. 그날 뭐 의총에서 거의 뭐 감정 싸움만, 김성태 권한대행과 심재철 의원으로 대표되는 이 감정 싸움만 하다가 그냥 그 난장판 된 상태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국민과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비대위원장 후보를 이제 뽑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던 여러 사람들도 이제 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고 당 안팎에서도 비대위원장 후보를 그런 식으로 뽑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이 거세다 보니까 그럼 그걸 없던 일로 이제 하고 김성태 권한대행에게 일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김성태 권한대행이 아마 오늘 어떤 지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김성태 권한대행이 누구를 지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내에서 어떤 일치된 합의를 좀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형성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의총이 열립니다. 정말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친박계에서는 김성태 권한대행 사퇴를 거듭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막장을 넘어 엽기 공포 영화 수준입니다. 저를 상대로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거의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대표는 물러나지 않으면 당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물러나실 때까지 싸울 겁니다. 네, 물러날 때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성태 권한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선출 최종 권한이 지금 일임된 상황입니다. 김진태 의원 포함해서 친박계 예전 소위 친박계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김성태 권한 네, 죄송합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한 달쯤 전에. 예. 이를테면 지금 비대위를 지금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비대위를 구성할 수도 있고 비대위 구성 안 하고 그냥 전당대회를 바로 가겠다고 해도 됐어요. 그다음에 비대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그냥 비대위원장을 권한대행이 영입해서 그렇죠. 그냥 추대해도 됐어요. 예. 이 모든 권한이 김성태 권한대행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권한대행은 비대위 구성을 하겠다는 경로를 선택했고 또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까지 김성태 권한대행이 구성한 겁니다. 예. 그러면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놨으니까 비대위 구성의 정권을 준비위원회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고 돌아서 지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원장이 선임의 모든 권한을 다시 김성태 권한대행이 지금 돌려받게 됐어요. 예. 그런데 한 달이나 맞으면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과 혼선이 있었습니까? 후보가 4명 정도 있다는 거 이외에는 특별한 소득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그냥 이분으로 이 비대위원장을 추대합니다라고 했어도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 김성태 권한대행이 유일한 당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 동안이나 정말 먼 길을 돌아오면서 온갖 논란들과 혼선들을 만들어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김성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친박계가 그동안은 김성태 권한대행 사퇴를 요구할 때 이유가 6.13 선거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의원의 조금 전 인터뷰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그거는 옛날 일이고 지난 한 달 동안 당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상적인 지도력이라면 이렇게 한 달 동안 당을 혼란에 빠뜨릴 수 없다. 그 점에서 저는 최대한 빨리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김성태 권한대행 말대로 비대위를 띄우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비대위원장 누가 됐건 띄워놓고 그리고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용단을 내려서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출발이 이제 6.13 지방선거의 패배에 책임이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물러나라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 우리 고 박사 설명하신 것처럼. 근데 문제는요. 이 이면에는 친박 비박이 됐건 복당파 잔류파가 됐건 이 두 세력 간의 세력 다툼이에요. 본질적으로 계파 갈등이고. 그런데 이 계파 갈등이
처음에 저희가 이러한 행태를 비판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선거사상 전무후무한 패배를 하고도 이렇게 싸울 수 있느냐여야 건데 그건데 지금 보면은 일상적인 공당이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정당이라 하더라도 이런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태들입니다. 지금 선거 패배한 관련 없이. 그런데 또 하나가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계속 이런 이제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온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오늘 의원총회 열리고 이제 내일 최종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으로 아까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되더라도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김민태 아까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김성태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그럼 결국은 이 싸움은요. 내일 어떤 형태로 그 비대위원장이 결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2015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내일 발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오늘 의원총회의 결론을 보고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김성태 권한대행이 결정하기로 이렇게 지금 모양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할 수는 있겠죠. 단지 한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자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2015년도에 김용태 의원이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결정된 다음에 전국위원회에서 무산됐던 기억도 있어요. 전 지금이 그때보다 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다 하더라도요,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 내용, 이런 갈등은 훨씬 더 깊고 오래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집에서 이제 오랜만에 영화 케이블 TV를 봤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무너지면은 다시 소생이 가능하지만 내부의 적으로부터 무너지면은 회복이 참 어렵다. 이런 뭐 외화 미국 어떤 이렇게 영웅들 나오는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이요. 주말에도 경공모 핵심 멤버들을 줄 소환했습니다. 뭐 수사 상황 진행이 되면서 새롭게 거론되는 의원 이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특검은 세 가지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댓글 조작의 규모 그리고 그 돈의 어떤 실체 그리고 김경수 지사를 비롯한 정권 실세가 여기에 개입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댓글 조작의 규모가 애초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길다라는 부분을 이제 특검이 파악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16년 말부터 올 3월까지 한 110만 건 정도 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 기록을 이제 특검에 제출을 했는데 특검이 지난 5일날 네이버 등 포털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보니까 조금 더 기간이 더 길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댓글 조작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 김 씨가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드루킹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어떤 문자를 보냈고 우리 한번 활약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제 문자를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김 의원이 알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왜 이제 그런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특검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김 의원 측에서는 드루킹이 누군지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 그리고 선거 때 수많은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뭐 그 메시지 중에 하나 답장은 했을 수는 있겠지만 드루킹 김 씨라는 사람을 국회에서 만난 적도 없고 또 파주에 있다는 그 사무실 근처에도 나는 가본 적이 없다라고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연락이 뭐 선거 끝나고 선거 전후로 해서 사실 정말 많은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기억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뭐 위법성이 있다면은 뭐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 상황 가지고 과연 뭐가 밝혀질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는데 자 김병기 의원이 그 아드님 국정원 그 경력직 입사한 그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특검팀이요. 출범한 지가 벌써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성과 언론을 통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특검팀이 제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볼 때 뭐 누군가를 뭐 불러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맞습니다.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러면은 뭐 굉장히 수사를 잘하는 것처럼 느끼기 쉬운데 저는 이 드루킹 사건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드루킹 사건 초기부터 이 드루킹과 그 일당들이 또는 드루킹 이외에 다른 댓글 조작팀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광범위하게 댓글 여론 조작을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시작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제가 쭉 논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016년 10월부터 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데 특검팀은 그보다도 시간이 더 긴다는 거니까 더 앞서서 시작했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2016년 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되고 2017년 3월 12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당합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루킹 일당들이 활동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하기 직전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 사람들이 지금 김병기 의원한테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를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이제 짐작하게 하는 거죠. 추정은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드루킹 사건은 단순한 5구 대선과 관련된 댓글 여론 조작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뭔가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개입에 여론 조작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쭉 논평했는데 저는 이 특검팀이 이런 방식으로 댓글 조작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 규모로 있었는가. 그래서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이 있었다면 개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연이어서 벌어진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개입했는가. 이런 걸 밝히는 것이 뭐 김경수 지사나 또는 송인배 비서관이나 이런 몇 사람의 정치적 연루 이걸 밝히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다. 저는 그 점에서 지금의 특검팀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고 박사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포괄적으로 수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질적으로 댓글 조작에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비단 이 드루킹뿐만이 아니라 뭐 기무사 댓글도 있고 여러 가지 댓글 조작 사건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과 하나의 관련성 하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댓글 조작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지난해에 5월 9일 대선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작년 탄핵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새누리당과도 관련이 있다는 보도도 나온 적도 있어요, 사실은. 바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파헤치고 이 드루킹이 꼭 이번뿐만이 아니라 매크로라는 것도 계속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좀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기되고 있는 현재 여권의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겠죠. 수순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3주가 지났는데 그 법정 시한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